2023년도도 뭐 소위 말해서 다사다난하고 뭐 별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쟁도 발생하고 2024년도 예외 없이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테고 리스크들이 많이 생길 텐데 어떤 리스크들이 그래도 예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진단해 주시죠. 일단은 뭐 가장 미국 내 지금 내년도 리스크는 선거예요, 사실. 그 문제를 지금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다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면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가장 컸는데 한 12월 중순 이후에는 분위기가 트럼프가 못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좀 분위기로 바뀌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선거는 11월 말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2025년도 1월 달에 이제 정권 인수가 되기 때문에 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매크로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바뀌지 않을 거다. 최소 2024년도에는 네. 그리고 만약에 바뀐다면은 이제 선거가 끝난 2024년도 11월 달부터는 다음 정권에 맞춰 갖고 시장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당선이 되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네. 뭐 지금 일단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왜냐면 내년 3월 달에는 봐야 돼요. 항상 3월 달에 다크호스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존 F 케네디 이제 조카뻘 되시는 뭐 무슨 케네디 분, 요 분은 자기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안 뽑아주면 자기는 독립적으로 나오겠다 하신 분이니까. 근데 민주당 쪽은 별 변수가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만약에 누가 나와도 문제가 없어요. 왜? 바이든이 한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뭐 그렇죠. 똑같이 승계가 된다고 봐야 되죠. 네. 사람은 바뀌어도. 그렇죠. 대신에 이제 지금 정책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12월 달에 몇 개 일부 하원 선거구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네. 2개인가 3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이든이 아니니까. 바이든이 아니니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은 바이든이 싫어요. 네. 민주당의 표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이든이 너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 나와서 이렇게 유약한 이미지 이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바이든만 바꿔주면은 그러면 물을 쫙 흘러지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집권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본인 마음이고.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얘기가 나. 그러니까 그게 3월달 정도에는 보통 당내 경내 경선주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다크호스로 3월달에 나왔고 그 전까지 모르다가 그래서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쪽 공화당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니키 헤일리가 갑자기 요즘 막 급부상했어요. 그래서 거의 당내에서 트럼프하고 그 지지율 차이가 5%가 안 돼요 지금. 양강구도로 올라가고 있죠. 완전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식상하고 문제는 트럼프가 가면은 너무 시끄러울 것 같다는 게 또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글로벌 입장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첫 번째가 일단은 나토 탈퇴한다는 얘기잖아요. 또 계속 그 얘기 나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는 거고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환경 문제 다 도루묵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 때려치워 뭐 이거죠. 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공화당도 그게 지금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사실 이쪽 동부 지역에 러스트벨트하고 남부 지역에 콘벨트거든요. 이쪽 지역에 다 지금 몰려 있어요. 근데 거긴 다 공화당 텃밭이거든요. 그럼 공화당 텃밭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화당 내에서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 텃밭인 중부하고 서부 지역이 지금 완전히 방치가 됐어요. 근데 이쪽을 다시 일으키려면은 첫 번째가 소비 방책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하고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시킬 거다. 단 기술은 빼고 이 얘기입니다. 무역 갈등 완화되면 뭐 뻔하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팔 수 있는 것은 딱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팔아야 되는데 그건 막아놓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동차, 원유 제품, 그 다음에 곡식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내에서도 저 민주당 표를 좀 끌어올리려면은 결국은 중국하고 무역, 그다음에 서부 지역과 중부 지역을 다시 한번 회생시킬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게 결국은 이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느냐, 그렇죠. 계속 더 심화가 돼서 나빠지느냐, 이게 그렇죠. 또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